저는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한국이 가난하고 중국의 속국이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베끼고 강도질하는 나쁜 나라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배움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몽요입니다. 저희 아빠는 대학 시절을 파리에서 보내셨고 엄마는 교포로 파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빠는 대학 시절에 파리로 유학을 가셨는데 우연히 파리 에펠탑에서 만나셔서 서로 사랑에 빠지셨죠. 파리에서 살고 계셨던 부모님은 중국으로 건너와 결혼을 하셨는데 엄마는 다시 파리로 돌아갈 계획을 하셨지만 오빠를 임신하는 바람에 아빠의 직장인 베이징에서 저와 오빠를 낳아 살게 되었어요. 파리의 생활에 익숙하던 엄마는 중국에서의 삶을 굉장히 답답해하셨어요. 언젠가 다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신 파리로 가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저희가 항상 더 넓고 견문이 넓은 해외에서 공부하길 바라셨고 항상 더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오빠는 어릴 때부터 워낙 공부를 잘해서 일찌감치 파리로 건너가 공부를 했고 저는 오빠처럼 크게 뛰어나지 않았기에 일찍 넘어가지 못했죠. 마침 제가 고등학생 때 아빠가 호주 지사로 발령이 나서 저희 가족은 호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의 표정을 잊지 못해요. 진짜 답답한 지옥에서 해방된 것 같은 표정을 하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왜 엄마가 중국을 이렇게까지 답답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대국인데다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위챗페이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하면서 시장이나 동네 슈퍼를 가도 위챗페이 하나로 다 되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엄마는 저렇게까지 중국을 답답해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하루는 엄마에게 중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왜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삶을 만족하지 못하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는 얼마나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지 아냐면서 중국은 이렇게 어린 너에게도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엄마가 보기에 겨워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호주로 이사를 가는 순간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생활은 중국과 180도 달랐어요.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놀랐던 건 모든 사람들이 구글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글을 사용하고 중국만이 구글이 차단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유튜브가 인기가 많은 건 친구들을 통해 암암리에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유튜브는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를 멀리하니 볼 필요가 없고 충분히 공영방송으로도 대체가 된다고 교육받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전 세계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틱톡이기 때문에 틱톡이 더 대세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호주로 건너가서 유튜브를 켜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는 일이 생중계되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죠. 물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더 많은 정보와 콘텐츠로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엄마는 항상 중국인들이 교양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방법을 모르고 예의가 없다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라 그게 견디기 힘드시다고요. 저는 중국인들이 직설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그건 엄마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주로 가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문제였는데요. 엄마 아빠가 영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저희 오빠와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와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두 개 국어를 하게 되었죠. 부모님 덕분에 저희는 영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어요. 호주로 이주하게 된 첫날 호주 공항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멀리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중국인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짐을 보냈는데 짐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주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잖아요. 아무리 중국인이라고 해도 그 나라에 가면 당연히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중국인 아줌마는 다짜고짜 중국어로 내 짐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했어요. 엄마는 중국인들의 저런 교양 없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다시는 중국에서 살지 않을 거라고 아빠에게 엄포를 놓으셨어요. 아빠도 민망했는지 그 아줌마한테 가서 무슨 일이냐고 통역해 주면서 여기는 호주니 영어를 써야 한다고 말하고 목소리 좀 줄이시라고 한마디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아줌마는 중국에서 자신의 실수로 짐도 붙이지 않고 그 소란을 피웠던 거였어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참 부끄러웠어요. 공항에 있는 관계자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걸 봤거든요. 호주에서 생활을 할 때도 꼭 어딜 가나 큰 소리가 나면 항상 중국인인 거예요. 일단 높은 톤과 찢어지는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부터 하니까 다들 해외에서는 중국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아빠는 중국인은 그냥 직설적인 성격이라고 두둔하셨지만 엄마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눈치 없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타박하셨어요. 호주로 이주해서 처음 고등학교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일단 중국인 친구들은 중국인끼리 무리를 형성해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무리 지어서 친구 하나를 따돌린다든가 괴롭힌다든가 그렇게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자신의 무리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자고 했거든요. 엄마는 저에게 호주로 가면서 제가 살아야 할 방법은 중국인끼리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외국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는 게 저희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 오빠가 워낙 공부를 잘해서 파리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경쟁심에 오빠만큼 공부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친구를 사귀는 것보단 학업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그때부터 같은 중국인인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지나가면 트집을 잡고 뒤에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리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응징을 해줬고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배웠기에 괴롭히는 친구들을 단숨에 제압했어요. 그 후로는 저를 건들거나 괴롭히는 일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중국인들보다는 호주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되었고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주는 친구들이 고마웠어요. 그렇게 무사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선 친구들을 통해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열광하고 좋아하며 한국인 콘서트까지 따라다니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했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배울 때 한국은 위험하고 거지도 많고 먹고 살기 힘든 나라라고 배웠어요. 한국인들은 중국의 뿌리에서 파생되어 나가서 원래 고유의 중국 것인 김치와 한복을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배웠거든요. K-팝도 다 거짓이고 한국 배우들이 중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알지 않냐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을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국이 중국과 가까운 나라였지만 굳이 한국에 대해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하지만 대학에 오니 웬만한 친구들이 한국에 빠져서 열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중국 배우나 가수들을 아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중국인들은 모두 정부의 검열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거라면서 중국인들은 그런 통제 속의 세계를 보는 시야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친구들의 딸도 한국을 좋아해서 엄마를 만나러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이 답답하다고 한국으로 여행지를 바꾸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셨어요. 대학생 이후 접한 한국의 문화는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호주 친구인 제시카의 집에 방문했는데 제시카의 집에는 한국에서 사온 기념품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제시카는 BTS를 워낙 좋아해서 콘서트도 다녀왔다고 했어요.
요즘 제시카는 한국 가수들의 춤을 배우면서 따라하고 한글도 배우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관심 없이 한국 가수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고 무시했죠. 그런데 BTS 뮤직비디오를 보자마자 바로 저는 화면에 빠져들었어요. 강렬한 비트와 화려한 춤 무대 연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가수들의 얼굴은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들에게 단숨에 빠져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계속해서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자 제시카는 웃으면서 드라마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태원 클라스를 보여줬어요. 주인공 박세로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를 그리는 드라마인데요. 내용도 탄탄하고 남자 주인공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란 건 한국의 이태원이라는 곳의 모습이었어요. 젊은 남녀들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즐기기도 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시카에게 이건 한국이 아니라 연출된 모습 같다고 말했어요. 제시카는 무슨 소리냐며 한국을 2번이나 여행하고 왔는데 오히려 드라마에 나온 이태원은 오래된 도시이고 한국은 더 깨끗하고 멋진 곳이라는 거예요. 제시카가 직접 찍어온 사진들을 봤는데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정말 중국 공산당과 언론이 모든 걸 통제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더 큰 문제는 수많은 중국 국민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믿고 한국은 수박도 못 사 먹는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은 모두 설정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집에 와서 구글 검색창을 열어 한국의 모습을 구경하고 나니 중국인들이 얼마나 감시를 당하고 사는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시카가 한국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시드니에서 열린 K푸드 박람회에서 술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두부 김치와 막걸리의 조합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한국 김치는 중국이나 일본의 김치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맛으로 자극적이지도 않고 매콤하면서 자꾸 끌리는 맛이었어요. 왜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갔죠. 그렇게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차이점을 몸소 느꼈던 호주의 생활이었습니다. 가끔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호주 친구들과 행복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2학기가 되어 본격적인 호주의 여름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되니 동아리 활동이 많이 생겼어요. 제시카는 한류 동아리에 함께 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중국 학생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왕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눈밖에 많이 난 상황인데 대놓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한류 동아리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저를 더 괴롭힐 것 같았거든요. 또한 저도 중국인이기 때문에 언젠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제시카는 이해를 해줬어요. 그렇게 어떤 동아리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이어갈까 고민하던 중 제 눈에 띈 건 여행 동아리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호주를 여행하고 방학을 이용해 원하는 사람들은 해외를 가기도 한다는 거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다녀왔기에 저에게 최적의 동아리라고 생각했고 바로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호주에 와서도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못했기에 딱이라고 생각했죠. 여행 동아리는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과 인종들이 모여서 여행을 하는데요. 학기 중에는 호주의 도시를 여행하고 방학에는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주로 호주, 캐나다 등 서양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동양인은 저와 다른 중국 친구 그리고 한국 교환학생으로 온 체린이가 있었어요. 체린이는 처음 본 날부터 같은 동양인이지만 저와 중국 친구와는 다르게 얼굴도 하얗고 키도 컸어요. 딱 봐도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의 한국인 스타일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속마음은 체린이와 꽤 친해지고 싶었는데 괜히 모를 벽이 생겨서 다가가지 못했어요. 저희와 다르게 체린이는 활달하고 공부도 꽤 잘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니 동아리 내에서도 인기가 많아졌어요. 저와 중국 친구는 그런 체린이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조금 났답니다. 한류가 호주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체린이가 가는 곳은 주변의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평일엔 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지내고 동아리가 모이는 날은 여행지 계획으로 보내던 중 처음으로 동아리 모임에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곳은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탕갈루마라는 곳으로 1박 2일 코스로는 최고의 장소라고 했어요. 스노클링도 하고 사막보드도 탈 수 있고 다양한 동물도 구경하며 리조트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정이었어요. 배를 타고 탕갈루마 섬으로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배가 살살 아픈 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체한 것 같기도 해서 속이 더부룩했거든요. 엄마는 몸이 안 좋으니 여행을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게 말했지만 첫 동아리 여행인데다 기대도 많이 했기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탕갈루마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더니 배가 아픈 거예요. 모두들 여행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보트에 앉아서 기대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체린이가 저에게 오더니 어디 아프냐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먹은 게 체한 건지 속이 많이 안 좋다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체린이는 급체를 하면 한국에서는 손을 따고 나면 속이 편해진다고 했어요. 정말이지 가는 내내 힘들어서 상태가 나아지는 거라면 뭐든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체린이는 본인의 방에서 비상용 실바늘을 꺼내어 저희 엄지를 묶어서 손을 따줬어요. 과연 이걸로 나아질까 의심이 들었지만 배 안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따자마자 검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 피가 내 몸에서 나온 건가 싶을 정도로 검은색 피였는데 그 후 트림이 나오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침 화장실까지 다녀왔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괜찮아졌어요. 체린이는 손을 따고 약을 먹으면 훨씬 괜찮아질 거라며 가방에서 가스활명수라는 짜먹는 파우치 형식의 약을 주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약인데 체하거나 더부룩할 때 먹는 약이라고 설명해줬고 그 약을 먹고 나서는 식은땀도 멈추고 배가 아픈 것도 나아졌습니다. 그걸 본 호주 친구들은 체린이에게 코리안 히포크라테스라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낫는 방법을 터득했냐고 물었더니 체린이는 할머니가 체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셨다며 한국인들은 누구나 체할 때 손을 따는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고 했어요. 호주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다들 놀라워하며 신기해했죠. 저도 체린이 덕분에 다시 건강을 되찾고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아플 때 아무도 몰라줘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체린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먼저 걱정해주고 치료까지 해주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인 체린이랑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체린이와 친해지게 되면서 체린이가 더 대단하다고 느껴진 게 체린이는 어릴 때 아빠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릴 땐 그 충격으로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엄마와 여동생을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도 서울에서 가장 좋고 가기 힘들다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면 교사가 되려고 영어 교육학과에 입학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학 생활만 하기엔 후회가 들 것 같아서 한 학기 동안 내내 과외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 마침 학교에서 교환 학생을 모집한다고 해서 호주로 오게 되었대요. 그렇게 호주에 와서도 저축해둔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카페에서 알바를 했고요. 본인이 살면서 가장 꿈꿨던 삶이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여행 동아리에서 원 없이 여행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체린이가 멋있기도 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알바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제가 부끄럽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젊은 학생들이 한국에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체린이를 제시카에게 소개시켜줬고 저희 셋은 국적을 넘어 진한 우정을 쌓으며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시카까지 여행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호주인 제시카와 한국인 체린이와 함께 다니는 걸 보고 중국인 친구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일부러 왕따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시 방학이 되고 저희 동아리에서는 방학을 맞아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매일 부모님께 용돈만 받던 제가 체린이를 따라서 알바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몰려다니면서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중국인들보다 오히려 제대로 된 한국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게 더 낫다며 좋아하셨어요. 이번 유럽 여행은 남유럽을 중심으로 그리스를 시작으로 티르키예, 조지아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저와 제시카, 그리고 체리니까지 모두 남유럽은 처음이라 기대에 가득 차 여행 가는 날까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저희 셋은 더 열심히 알바도 했답니다. 그렇게 여행 날짜가 되어서 그리스에 도착했어요. 그리스는 생각보다 치안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멋진 자연과 화이트톤의 그리스가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산토리니를 거쳐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한 후 모두가 놀랄 일이 발생했는데요. 글쎄 그리스 아테네 광장 한가운데서 BTS 음악이 흘러나오고 중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 그 노래를 완벽하게 외워서 옷까지 맞춰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저와 제시카 그리고 체리니는 그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온 친구가 본인의 나라 문화를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걸 보면서 체리니도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제가 중국에서 배운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여행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 출신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중국인이라고 하면 실망한 표정으로 말도 안 시키고 돌아서는데 체리니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연예인처럼 모두 달려들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유럽에서 한국의 입지가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저 멀리 그리스에서 한류 바람이 불어 모두가 BTS에 열광한다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한국이 가난하고 중국의 속국이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베끼고 강도질하는 나쁜 나라라고 배워왔잖아요. 저의 배움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산당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한국을 비방하고 그대로 믿는 중국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전부 공산당의 손아귀에 쥐어 SNS부터 유튜브까지 세계와 연결되는 모든 걸 막고 공산당이 최고이며 중국이 최강국이라는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중국을 보니 더 이상 발전이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엄마가 그토록 중국에 살면서 답답해하셨는지 엄마 친구들이 중국으로 여행 왔다가 다 한국이나 일본으로 도망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받은 충격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티르키예였는데요. 티르키예는 한국과 형제의 민족이라면서 우방국이라고 말했어요. 체리니와 함께 시장에 가면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을 때 체리니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서비스도 주시고 한국은 우리의 형제라는 말도 해주며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에 비해 중국이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중국말만 쓰는데 너는 중국인인데 영어도 잘하고 착해 보인다며 나쁜 중국인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말을 하는 티르키예인들이 많았어요. 제가 가장 경악했던 건 바로 티르키예에서 조지아로 넘어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학생의 신분이다 보니 비행기를 타면서 편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국경을 넘는 일이 많았습니다. 티르키예에서 조지아로 넘어가는 일은 버스만 타고 국경을 넘어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여정이었는데 문제는 바로 조지아에서 발생했습니다. 국경을 넘는데 한국인과 호주인은 그냥 여권을 보여주니 2번 묻지도 않고 바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여권을 내밀고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기에 왜 왔나고 집에 가는 티켓은 있는지 취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지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곳이라 전쟁을 피해온 사람들이 많아서 더욱 검열을 까다롭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한국인과 호주인은 그냥 보내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여권에 따라
나라의 등급이 정해지는데 한국과 호주는 조지아에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는 국가라 본인 확인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중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것도 저희 일행들이 저의 신원을 보증해주면서 겨우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중국에 살면서 중국만이 가장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해외에 나와보니 중국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슬펐고 그걸 모르고 바보같이 살았다는 제 자신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망스럽기만 했던 유럽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파리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엄마는 저를 이해한다면서 엄마는 중국에서 살았던 시간이 감옥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드셨대요. 사실 중국의 위생관념이 부족한 건 알고 있었지만 샤워는 언제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냄새가 나서 함께 있기가 불쾌할 정도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길에서 담배는 왜 이렇게 많이 피는지 걷는 곳마다 담배 연기가 나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엄마도 빨리 중국에서 탈출하자고 해서 당장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한국으로 도착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항부터 공항 안의 부대시설까지 깨끗해서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지나다니는데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다는 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길거리 음식도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엄마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행복해 보였고 저도 체린이 덕분에 한국의 멋진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보니 체린이가 호주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가 한국인이라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도 한국이 이렇게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인지 몰랐다고 이게 다 공산당들이 우리를 세뇌시켜서 그런 거라며 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은 도착하자마자 유튜브와 구글이 다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지를 가보니 관광지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다 칸막이가 되어 있었어요. 중국 화장실에는 칸막이가 없는 화장실이 많거든요. 그걸 보고 외국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는데 그 이유가 화장실 칸막이가 없는 곳이 전 세계에 중국이 유일했어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서양 사람들은 칸막이가 없는 화장실을 보고 기겁할 수밖에 없죠. 저희 부모님께서 계속 중국에 사셨던 분이셔서 저도 중국에 살았다고 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엄마도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알았다면 진작에 한국으로 올 걸 그랬다고 하셨어요. 깨어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체린이를 만나 오랜만에 한국 음식도 먹고 밤 늦게까지 놀면서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빠의 호주 근무가 끝나시면 저희 가족은 파리로 이민을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지내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하나씩 준비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제 속마음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도 한국이라면 찬성이라고 하셨어요. 중국에 갇혀 아무것도 모른 채 중국이 최고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하루빨리 한 명이라도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깨우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온 몽요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을 욕하는 중국인들만 봐왔는데 이렇게 깨어있는 중국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몽요 씨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속에서 배워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